아, 오랜만에 조셉 네. 이렇게 또 네. 커피가 이렇게 또 저희 도착을 그 들어왔네요. 요 아주 날씨 쌀쌀해졌을 때 너무 딱이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깔끔하게 저는 블랙으로 블랙으로? 한번 좀. 그러면 저는 바닐라 블랙. 바닐라 블랙. 네, 아, 요거 좋아요, 한번 좋아요. 보겠습니다. 예. 이게 네. 한번 약간 그 구수한 향이 나면서 네. 저는 저는 이게 블랙이라고는 하지만 바닐라 향이 나면서 바닐라 블랙이니까요. 맛있다. 이거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이걸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니요, 이걸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좋아.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딱 두고 한번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옆에다 좀 두고 중간중간 네. 좀 목을 좀 축여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네, 서울에는 11월을 기준으로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낙성 폭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11월 한 중순까지는 더위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하 18도 이상 떨어지는 추위가 있었고 이번 겨울은 많이 추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눈이 좀 많이 왔네요, 그죠? 네.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눈이 쌓여 있었어요. 예. 네. 아침에 하얀 눈을 보고 한 3분 정도 멍 때리면서 참 좋다. 눈이 오면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또 길이 막히고 그렇죠. 예, 출근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우리 저 아내분께서도 오늘 일찍 출근하셨겠네요. 네네네네. 또 아침에 서둘러서 잘 다녀와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을 마친 쪽집게 기상학자 김해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침 눈이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성함이 김해동 교수님이시네요. 예, 이게 오늘 참 기가 막히네. 타이밍이. 안 그래도 날이 추우면 예, 추운 예. 겨울에는 빨리 해동이 돼야 해동이 이게 예. 겨울에 딱 성함이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 오늘 이게 첫눈이 왔는데 요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오늘 아침 기록적인 폭설이 나무와 건물 위를 하얗게 뒤덮어버린 가운데 한 남성이 도로 끝자락에서 스키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어제 날씨가 기상청 예보를 보면 한 3도, 4도 이렇게 예보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기상청 예보관들은 지상 온도가 3도 이하가 되면 눈이라고 예보를 하고 3도 이상이 되면 비라고 예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눈이라고 해야 될까, 비라고 비라고 해야 해야 될까? 될까. 근데 어제 작가님한테 제가 내일은 화이트 촬영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예, 왜 온도가 그렇게 예상을 좀 하셨어요? 예상보다는 온도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제 예상한 것보다는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온도가 한 2, 3도 더 낮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상을 좀 예, 하신 예. 거군요. 그것보다는 온도가 더 떨어지겠다고 봤습니다. 아니 일단 저 교수님께서 지난 6월이죠.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40도가 넘으면서 맞아요. 쪽집게 기상학자다. 이런 그 닉네임이 붙으셨어요. 이게 저 교수님이 40도가 넘을 거라는 예측을 이게 처음 예측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계절 전망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원래 엄청 더운 여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덥다고 이야기를 하면 1994년이나 2018년처럼 40도 더위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눈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어요. 네, 네. 예. 가을도 좀 유독 늦게 오는 것 같았고 단풍도 좀 늦게 들고. 근데 진짜 유독 이번 여름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날 듯 안 끝나고 끝났다 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예. 추석까지 이렇게 사실은 무더위가 예전에는 추석에 아침에 입김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추석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네. 가을 추자에 맞아요. 저녁 석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을의 저녁이라는 얘기니까 가을이 무르익었다. 예, 예.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맞아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추억. 아 그래요? 이젠 옛날에 다시 이야기. 올 수 없는 거죠. 예,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수능 한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수능 한파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수능 보면 너무 따뜻했죠. 영상 17도 뭐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영상 17도요. 예. 수능 한파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며 강추위를 예상했습니다.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예년 같은 수능 한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기상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변에서 좀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더워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70%가 바다이고 그 안에 우리가 대륙이 큰 것 같지만 30%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큰 바다에 떠 있는 섬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주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이 여름에도 덥고 봄, 가을도 더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초록색 귤이 요즘 가끔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후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온 차가 네. 이게 좀 커야 이게 이제 네네.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것도 안 돼서 그냥 예. 사과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수가 맛있으려고 하면 과수 안에 네. 당이 높아야 되는데 네. 이 당이 높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살이 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게 살이 찌는가 하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아주 굶주리면서 오랜 기간을 살아도 네. 보니까 뭔가 이게 영양분을 저축할 수 있을 때 살로 찌우려는 그 그렇죠, DNA 그렇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 때문에. 과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밤이 되면 추우면 자기 에너지를 써야 써야 되기 되고. 때문에 낮에 그 에너지를 저장한 게 그게 당도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낮에 온도가 떨어져야 당도가 높아지고 과수가 맛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특성은 낮에도 무척 더워지지만 그것보다는 야간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게 아주 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수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면 농수산물의 흉작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추도 그렇고 예. 사실은 물고기도 바다가 차가워야 그게 예. 살이 찰지고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수가 올라가면 그것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수 같은 경우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광어 이런 것들은 온도가 24도가 넘어가면 식음을 전폐한답니다. 우리도 이게 더위를 먹으면은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24도가 넘어가면 벌써 이게 먹이를 못 먹게 되고 26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광어 같은 경우도 많이 폐사를 네. 한 거죠.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히 올 그 가을 여름이 이게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게 야 이거 진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졌구나 예. 라는 게 좀 느껴지는 해도 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작년에도 11월 중순까지 29도 더위까지 있었고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도 온도 뚝 떨어지면서 영하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이 시대의 기상의 특성이다. 이런 것을 돌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변한다. 그래서 작년입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 네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35도, 37도 더위가 시작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하는 무슨 거죠. 영화 같이. 예, 그리고 미국의 덴버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렸다가 그 다음날 영하 5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우리가 걷지도 못할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얼마나 추워졌다, 얼마나 더워졌다 이것보다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같은 경우도 네.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훅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의 어떤 증거라는 하나의 얘기군요. 증거입니다. 예.